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스튜디오가 상암 사옥으로 이사 왔는데요. 그렇죠. 정말 좋죠. 네. 경수 씨는 집이 이 근처 아니에요? 내 집 같겠어요. 내 집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이런 데 삶을 얼마나 좋을까요? 예, 마치 우리가 월세에서 전세로 온 그런 느낌? 더욱더 설레고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병수 씨는 언제 유독 스트레스 받으세요? 예. 갑자기 좋은 곳으로 이사 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 순간 스트레스를 확 받는. 예, 요럴 때. 갑자기 막 그냥 여자 두 명이 확 뭔가 들이대면서 이런 걸 물을 때요. 마치 여자분이 이제 투명 메이크업을 했는데, 야, 너 어디 아프니? 이런 거 물어봤을 때랑 똑같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갑자기 왜 물으시는지 선생님은 언제 스트레스를 좀 받으세요? 저는 뭐 요인 하나가 늘 괴롭히는 건 아니고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애들 어릴 때는 계속 집 보고 있으면 남편이 오기만 기다리거든요. 근데 늦게 오면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죠. 쉬는 날은 계속 낮잠만 자고 안쓰러운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일찍 오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면서요? 대답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남편도 이런 아내가 집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분위기 아주 예. 싸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할 때, 그럴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가 완전 여기까지 쌓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좋다고 할 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금 풀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멘트들 하나하나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밀당할 것도 없이요. 바로 주제 나왔네요. 스트레스입니다. 예. 네, 스트레스. 우리 판도사니까요. 예방법이나 해소법 이런 거 명쾌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프로그램과 무슨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지금 바로 이 스트레스 타파법 만나보시죠.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현대인을 괴롭히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지금부터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령별, 직업별 스트레스 해결책과 예방법은 물론이고 스트레스가 부르는 각종 질환까지 정리해드리니 채널 고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저는 웃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해요. 옆에서 우리 지금 옆에서 이렇게 질질 짜고 있어 울어봐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혼자 있을 더 때. 스트레스 받아요. 주변인님들이. 먼저 판도사 시청자들을 위한 맞춤형 해결 방안 대공개. 스트레스 해소. 엉엉 우는 것과 마음껏 웃는 것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지금부터 판도사와 함께 스트레스 제대로 풀어보러 가시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인간 멘탈의 미세먼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현대 질환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론 적응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긴장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뜻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서 짜증나고 막 뒷골 당기는 거 이런 겁니다. 네, 요즘에는요, 청소년들까지 엄마, 나 완전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을 달고 살거든요. 실제 그런 스트레스가 학업 성적까지 떨어뜨려주는 그 주 요인이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런 모든 스트레스의 문제점은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데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재미없고 성격까지도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네, 저 오늘 저희 녹화 그만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어요. 아니, 스트레스를 요런 느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할 때 그런 거 있죠. 녹화하고 싶어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나 씨, 현주 씨가 말한 게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인데요. 스트레스는 고혈압 같은 육체적 질환도 불러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확 때려잡아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려잡아야 될까요? 멱살을 잡고 확. 그래요. 선생님이 할 답변은 아닌 것 같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잖아요. 그렇죠? 개그를 짜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는 개그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쉬운 말로는 이제 장 트러블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 그것도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게 또 원인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고칠 수 있냐? 이런 거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네, 저는요.
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고 나면요. 그래도 뭔가 가슴이 뻥 뚫리고 분노가 가라앉는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우는 거예요. 저는요, 무조건 웁니다. 울고 나면 진짜 뻥 뚫리고 마음이 진정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말 같지도 않네요.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저는 웃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해요. 옆에서 우리 지금 옆에서 이렇게 질질 짜고 있어. 뭐 울어봐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혼자 있을 더 때. 스트레스 받아요. 주변인들이. 안 그래요? 병수 씨, 바로 저랑 또 같은 생각이네요. 갑자기. 네. 저도 좀 웃자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항상 실실 웃고 있었군요. 난 에이. 병원을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우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예. 제가 또 직접 웃음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풀어보고 왔습니다. 잘 풀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되는 스트레스. 피할 순 없지만 시원하게 날려버릴 순 있다는데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곳, 대체 어딜까요? 네, 이곳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재미없어? 괜찮아. 박수 쳐. 왜냐면, 왜 박수만 쳐? 왜냐면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이 이후로 재밌는 게 없거든.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뭐 산책을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주말을 느끼세요. 괜히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야. 이곳에 오면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얼굴. 판도사 MC이자 개그계의 브레인, 현병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대기실도 따로 있어. 야. 출세했어.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까? 근데 이거 옷은 입었던 거 아니에요, 판도사에서? 네, 뭐 자주 입는 거 교복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 우리 같이 하는 우리 김인석 선배님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웃는 게 좋을까요, 우는 게 좋을까요? 웃는 게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된 거고. 우는 것 같아요. 좀 혼자 되게 집에서 삭히면서 눈물도 되게 많거든요. 웃는 거? 우는 거? 먹는 거? 빙고! 저는 웃어요. 예, 크게 박수 치면서. 이러면 스트레스 싹 풀리고. 웃으시면 스트레스가 뻥 하고 날아갑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역시 웃음이 대세. 웃으면 왜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웃을 때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 엔돌핀. 엔돌핀은 강력한 진통제 몰핀보다 200배나 강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사람이 크게 웃던 자기가 웃기지 않아도 막 웃음으로 해서 뭐 박수를 치면서 웃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이라든지 카테콜라민 분비, 도파민 분비가 돼서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쾌감을 느끼는 거죠. 특히 박장대소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근육과 뼈를 자극하고 오장육부까지 진동하게 만들어서 에어로빅과 맞먹는 효과가 있는데요. 쾌감 중추를 자극하면서 식욕을 억제해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실은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막 한참 웃고 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고 내 에너지가 넘쳐서 회사 생활이고 뭐 일상생활이고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기분 좋게 재밌게 보고 갑니다. 18년간 웃음을 연구한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의 혈액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최근에는 웃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늘어나 웃음 치료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웃음은 만들어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에게도 힘이 됩니다. 봉사활동 이런 걸 하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잠시나마 자기들의 상황을 잊고 이렇게 막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 환호를 해주실 때 가장 개그맨인 저로서는 힘을 받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개그맨들에게 웃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웃음이란 저는 파이팅, 에너지. 네, 저는 그냥 가식적으로도 누가 웃기지 않아도 되게 잘.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남들도 웃는다. 저 4년제 대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생활은 또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웃겨드려야지. 그럼 시원하를 위해 좀 웃겨주세요. 아이고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웃음이 보약입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네, 시원하다.
여러분도 많이 웃으세요. 재밌었겠다. 재밌긴 좀 섭섭한데요. 야, 사람을 불러놓고 저는 따로 인터뷰를 1시간 정도 했거든요. 여기 보셨잖아요. 10초 나왔네, 10초. 야, 이 섭섭하네. 그렇게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나? 예? 안 웃겨도 된다고 진지하게 해서 진지하게 했더니 진지하게 다 편집했네요. 아, 그리고 이나 씨는 코미디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게 컨셉인 거죠. 야, 몰랐어요. 컨셉인지.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굉장히 개그맨 분들이 환영해 주시던데요.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참 실컷 웃고 왔는데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구경 오신 분들이 스트레스 풀린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웃음은요,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죠. 웃으면 칼로리 소모도 되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얼굴 근육도 예쁘게 잡힙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도 되고요. 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근데 제 배는 왜 이러지? 복근 운동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좀 많이 웃으셔야 웃으려고 돼요. 막 하는데요. 아, 더 웃을게요.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보면서 좀 많이 웃어주세요. 거듭 부탁드리지만 저는 개그맨입니다. 도와주세요. 예. 네, 그런데 영상 속에서 병수 씨 보니까 왠지 좀 짠해지더라고요. 왜요? 아니, 판도사 브레인이 저렇게 웃기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열연을 하는 거 다시 봤습니다. 저도 다시 봤어요.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덩달아 행복해진다 이런 말 하는 거 듣고 아, 이 사람이 의외로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는 거야? 아, 진작에 했어야지. 내 애가 둘인데. 현우나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요. 야, 이게 사실 솔직히 이렇게 개그 짤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많긴 해요. 근데 사실 개그맨들은 개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우리 또 관객들의 반응이 이게 좋을 때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바보같이 나오니까 우리 와이프는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안 보더라고요. 그렇구나. 너무 그렇게 나온다고. 예, 뭐 몸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웃음 자체도 물론 좋은 치료약이지만요.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야말로 스트레스에 아주 좋은 처방이란 얘기겠죠. 네. 그렇죠. 개그 프로그램을 보거나 수다를 떨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우리 지난번 판도사에서 배웠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식욕을 왕성하게 한다. 고로 많이 웃으면 식욕도 줄어들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 웃으세요. 네, 예,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 결론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는 거보다 사실 웃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쉽게 예를 들어서 실연을 당해서 스트레스 극대화됐을 때 웃어서 푸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슬픈데. 그렇죠. 사실 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한테 야, 우리 헤어져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헤어져. 좀 이상하네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느낌이 안 오네요. 저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정말 네. 억지로 웃는 건요. 그것보다는 한번 시원하게 울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는 사실. 제가 지금부터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적당한 긴장은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데요.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만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맘처럼 일이 되지 않을 때 쌓이는 스트레스로 눈물 날 것 같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스트레스는 팽팽히 조이다, 긴장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하는 방법 아주 중요하겠죠? 웃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울어야 속이 시원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과연 눈물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판도사에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분명 울 걸 알면서도 슬픈 영화를 보는 이유. 비밀은 눈물에 있습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동화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일부러 슬픈 영화를 찾아서 보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눈물을 흘리면 엔돌핀, 엔케팔린, 세로토닌과 같은 20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요. 그래서 T세포나 NK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엔케필린은 웃을 때 엔돌핀과 함께 나오는 신경 펩타이드 호르몬으로 몰핀보다도 300배나 훨씬 강한 물질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판도사 제작진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화를 보기 전 저의 평소 뇌파 상태를 측정했는데요. 스트레스 관련 뇌파 지수는 8.5, 마음의 안정, 행복과 관련된 알파파 수치는 9.03을 나타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 뇌파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잘못했어요. 속이 좀 시원해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인생이 이런 건가? 뭔가 카타르시스가 제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영화를 본 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관계된 에너지는 배 이상 크게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스트레스와 관계된 뇌파 지수는 3.1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마음의 안정, 행복과 관계된 알파파 수치는 14.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눈물을 통해서 카테콜라민이 배출시키게 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눈물이 감정 해소에 영향을 주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이제 다이애나 효과라고 하는데, 다이애나 효과는 눈물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데요. 다이애나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이가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인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물이든 흘리기만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양파 같은 자극적인 이런 음식을 썰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카테콜라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숙명인 스트레스. 피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풀 수는 있습니다. 오, 야, 울었어요, 그렇죠? 애처럼, 그렇죠? 난 현금이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막 울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어때요? 정말 안약 넣은 거 아니죠? 아니죠. 진짜 울었던 거예요? 네. 야, 정말 방송이라서 살짝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예쁘게 우는 그런 풀이 느껴지긴 했어요. 아니, 진심을 다해 울었다니까요. 뭐 저도 찍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엔지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 유독 엔지가 많이 나서 확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거 다 제작진이 다 짜고 일부러 NG 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황현주 씨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몰랐어요? 아니, 정말로. 다 짜고 칠 거예요, 그거. 정말 확 기분이 뭐 상했다 괜찮은데요. 나온 거죠. 네, 뭐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보신 것처럼 울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던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눈물은 신이 내린 자연 치유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었네요. 오, 정말 멋진 말인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눈 아파서 흘리고 이런 거 말고요. 감정에 따라 흐르는 눈물은 일명 따뜻한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울 때는요. 이왕 우는 거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엉엉 울어서 개운한 기분을 맛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눈물이란 건요. 눈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언어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도 주워 들었어요.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막 웃다가 갑자기 막 엉엉 우는 막 여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점 하나 딱 붙이고 뭐 이런 게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현주 씨나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우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좀 좋겠다라는 생각만 드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웃는 건 공간의 제약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울 장소는 마땅히 없다는 것. 그래서 울음을 참다 보면요. 직장인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화장실, 수유실 이런 데처럼 크라잉룸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크라잉룸 살다 처음 들었는데 좋네요. 야, 크라잉룸 약간 저기 회색 벽지 딱 발라놓고 크리스탈 물방울 천장에 딱 깔아놓고 그죠? 울기 좋게 거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막 울다가 내 모습이 추한지도 한번 확인하고. 크라잉룸 괜찮네요. 실제로 울 공간이 없어서요. 술김에 그렇게 많이들 우시는데 그런 건 별로 소용 없습니다. 맨정신에 시원하게 우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거든요. 네, 이나 씨 참고하세요. 이나 씨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네, 집 청소하고 개운해지는 것처럼 울고 나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것을 확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그래도 저는 웃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따라서. 네, 그러니까 저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뭐 우리가 머리끄댕이 잡고 뭐 싸우지만 않았을 뿐이지 2대1로 지금 갈려서 뭐 우느냐 웃느냐 이거 갖다 지금 다투고 있는데 나랑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웃는 게 더 잘 풀린다라는 거고 선생님이랑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는 게 낫다. 과연 이 정답은 뭘까요? 전문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웃는 거와 눈물을 흘리는 거 둘 다 스트레스의 해소를 주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물을 흘릴 때는 생각과 감정이 좀 일치되면서 어린 시절부터 쌓여있던 억압된 감정이라든지 가족들한테 갖고 있는 아쉬운 마음이라든지 본인이 또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을 하는 경우에는 시원섭섭하면서도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웃으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에서나 또는 유머에서 우리가 충분히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억압된 감정이 올라오면서 해결되기보다는 웃음으로 해서 엔돌핀이나 카테콜라민,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쾌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겠죠. 네, 우리 또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억압된 감정을 해결해 줘야 하는 스트레스에는요, 일단 우는 게 낫고, 쾌감이 들면서 엔돌핀이 솟고,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웃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묘하게 차이가 없는 듯해도 있어요. 그렇죠? 반갑습니까? 네. 각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에 따라서 해소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희, 노, 에, 락. 이 4가지 감정을 잘 분출하는 것에 따라 정신건강, 신체건강 잘 챙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네, 이 조금의 스트레스는 쿨하게 받아들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삶이 좀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 도가 좀 지나쳐서 뒷골 당길 정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주는 상사가 아닌지 그리고 스트레스 유발하는 부하 직원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지금 뭐 뜨끔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직장 상사분들, 그렇죠? 맞아요. 예. 때에 따라서 절친한 친구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돌직구 잘 날리는 친구한테 말이죠. 그래요. 예, 이거 뭐 좀 현명한 생각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뭐 지금까지 다 얘기해놓고 모르는 척하네요. 자, 의지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요. 맥없이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나의 인생에 정말 미안하지 않으려면요. 내일부터 스트레스 참지 말고 꼭 풀어주세요.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이제 우리가 또 앞서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개성도 다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몰랐어요. 예. 가정주부들 애들 남편 뒤지다거리에 우울증 오고요. 그렇죠. 이런 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한때 시끄러웠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뿐만 아니라요. 학업 스트레스 정말 심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살짝 예민한데요.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사춘기 청소년들 더 심하겠죠? 야,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저기 6층에서 이게 머리 이렇게 메이크업 받을 때 머리 하시는 분이
헤어를 살짝 건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그리고 공항 검색 때 그때 해외에 갔을 때 요거 띠띠 요거 하잖아요. 저거한테 왜 건드리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다면서요? 아니, 자기 얘기를 왜 이렇게 남 얘기처럼. 그렇게 예민하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그리고 또 머니 스트레스 있어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멋지게 사표 날리고 싶어도 모아둔 금전이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멋지게 사표 날리고 싶으시면 판도사 사표 날리시지.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전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지? 예,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내길래. 아니에요, 저는. 자, 아무튼 문제는요. 스트레스를 방치하거나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요런 걸 이제 연령별로, 직업별로 제대로 잘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TOP 슬슬 시동 거는데 틀에 박힌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새롭고 참신한 걸 원합니다. 아이, 그렇죠. 제가 알아서 다 준비했을까봐 뭐 그런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 가보실까요?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같은 스트레스라도 사람에 따라 해소법이 다르다? 스트레스를 팍팍 날려버릴 연령별 맞춤 스트레스 해소법을 TOP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제, 스트레스. 이거 잘 풀어야 됩니다. 예, 막 코처럼 막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데칼코마니. 잘 풀었네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스트레스 푸는 거는 정말 수학능력 시험 수리탐구 영역 마지막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연령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먼저 직장인분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보시죠. 연령별 스트레스 해소법 첫 번째는 바로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고요. 직무 스트레스 비율은 87%로 OECD 국가들 중 1위. 이렇게 직장인들의 과도한 업무는 계속되는 경쟁과 함께 일과 가정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주로 서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한식욕으로 종아리 피로를 풀어주고, 장시간 앉아서 근무한다면 요가, 스트레칭 등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업무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직장인에게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데요. 직장인분들은 대체로 직장 생활 내에서의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또는 가족 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을 찾아서 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곤 하는데요. 적당량의 술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한 술은 잠을 깊이 못 들게 하고 다음날 불안하고 우울한 느낌을 강화시키는 생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와, 보셨나요? 진솔한 대화. 이 스트레스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꾸준히 털어야 돼요. 이렇게. 네?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 있잖아요. 나한테 막 인상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스트레스 풀라고 그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재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음은 제2의 인생을 사는 노년기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보시죠. 연령별 스트레스 해소법 두 번째는 바로 노년기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노년기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상실감. 수십 년 동안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가정을 꾸려 떠나가고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뿐 아니라 배우자의 사별이나 친구들의 부음 등 노년은 많은 변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가급적 바깥 출입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이 약해지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상실감을 경험하는 게 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상실은 노화에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새로운 취미를 가져서 활동을 지속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동년배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삶의 보람과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령별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다음은 10대 청소년입니다. 10대
스트레스 어떨 때 받습니까? 야, 너 대학 안 가니? 아, 스트레스 받죠. 20대, 너 취직 안 하니? 아, 스트레스 받죠. 30대, 너 결혼 안 하니? 아, 스트레스 받죠. 또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너 애는 대학 안 가니? 야, 너 애는 취직 안 하니? 너 애는 결혼 안 하니? 이게 무한반복입니다. 이렇듯 10대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 보시죠. 연령별 스트레스 해소법 마지막은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학부열이 뜨거운 나라인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레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가 형성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적과 진로, 대인 관계 등의 문제가 성인들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고 학업에 대한 과중감이라든지 교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뇌가 충분히 쉬질 못해서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적당히 수면을 취해 주시고 그러면 공부라든지 교우 관계 같은 것들을 원만하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만큼 걷기나 산책 등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목과 어깨 등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성장에 좋은 농구 등의 운동이 좋은데요. 땀이 조금 날 정도의 적절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줄여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고요. 엔돌핀 분비를 활발하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자,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30분 내외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즐거운 인생 누리세요. 자, 어떠세요? 네, 이 대화와 만남, 이것이야말로 희로애락을 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이게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 맞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죠? 예? 좀 오래된 대화를 꼭 해야 됩니다. 대화를 안 하면 또 입에서 단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노년이든 청소년이든 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전문 용어 요거를 이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서로 어울리면서 희로애락을 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할 때요. 얘기 잘 안 통하는 사람이랑 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때 있지 않나요? 저 진짜 그럴 때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말 안 통하면 진짜 멱살을 잡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무조건 내 편 들어주거나 맞장구 잘 쳐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매사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대화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화풀이를 하듯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를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족은요, 내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내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걸 인생 선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잠도 좋지 않아요? 잠? 전 진짜 잠 사랑하는데 푹 자고 나면 짜증났던 기분이 확 잊혀지던데요? 아, 그래요. 예, 잠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짝사랑하는지. 잠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나는 꼭 자야 돼. 뭐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자면요.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 이런 것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이게 스트레스가 좀 풀리나, 이게? 나는 이게 이게 일종의 해소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옆 사람이 놀란다던가 내 성대가 뭐 다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크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노래방 가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재범의 고해 이런 거 부르는 거죠. 여자들 네, 짜증나나요? 그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찬이의 티어즈, 잔인한, 이거 안 올라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이 스트레스는요, 꼭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병됩니다. 이상입니다. 숨차네요. 그렇죠, 병수 씨. 병됩니다. 우리가 아까
얼마 전부터 스트레스 방치하면 큰일 난다, 병된다 말만 했는데 실제 사건, 사고로 접하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이게 뭔가 사이언스 세이프 뭐 이걸 가는 거군요. 그쵸.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사건, 사고. 그렇죠. 예. 예. 좋네요. 스트레스로 인한 사건, 사고입니다.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프. 여러분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스트레스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스트레스의 위험성을 짚어봅니다. 갑작스럽게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안면마비.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얼굴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통 좌측이나 우측 한쪽만 마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이 돌아가거나 삐뚤어진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 눈을 감고 이마에 주름을 잡는 등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어려워지고 양치질이나 식사를 할 때 마비된 쪽으로 침이 흐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이 감소되거나 입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는 보통 휴식을 취하면 한 달 이내 자연 치유되는데요. 하지만 안면마비가 뇌졸중의 전초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경과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마비를 방치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얼굴이 비대칭으로 굳어지거나 입을 벌리면 눈이 감기는 동시운동증, 식사할 때 눈물이 나는 증상 등 여러 형태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완치될 때까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 면역 신호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이나 병원균 대신 관절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는 주로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이지만 염증이 반복될수록 관절이 손상되고요. 드물게 내부 장기로 염증이 파고들어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중증 질환. 하지만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반복적으로 관절통이 생기거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면역력이 약한 중장년층은 물론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젊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불가능한 난치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빨리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치료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과하게 복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괴로운 수면장애의 큰 원인,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수면 리듬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잘못된 수면 습관과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고 또 자도 일어나면 또 잠이 몰려오는 기면증도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수면장애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면증 환자는 2011년 이후 매년 25%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연령별로는 20대가 1위.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면이나 각성 리듬에 따라 뇌에서 잠을 깨우는 히포크레틴이라는 각성 물질을 분비. 그 농도에 따라 아침에 잠이 깨고 낮 동안 또렷한 정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뇌 이상으로 히포크레틴이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심한 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졸음으로 인한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졸음을 방치하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요. 특히 학창 시절에 시작되는 기면증은 학업을 방해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졸음이 있다면 기면증을 의심해보고 꼭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우리 몸에 적절한 휴식으로 큰 병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수시로 잠드는 기면증도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요? 좀 그러는데. 그냥 그 뭐 이나 씨 같은 경우에 그냥 잠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네, 스트레스로 뇌 이상을 불러오고 심한 졸음을 느끼는 현상인데요. 수면뿐만 아니라 먹는 걸로 푸는 것 이런 게 모두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이상 증상인 겁니다. 짜증 같은 가벼운 것에서부터 심장질환, 뇌질환까지 스트레스는요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관절이 아픈 것도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 참 놀랍네요. 그렇죠. 관절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어깨, 목 통증을 비롯해서 척추 질환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네요. 그럼요. 더 위험한 건 정신질환이죠.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피폐해져서 보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를 때도 그 있죠. 스트레스 마일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쌓이고 쌓이는 거. 스트레스 마일리지는 곧 스마일. 써줘야 된다. 개그맨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단어 요즘 되게 많이 듣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듣는데요. 심각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후에 공포감을 느끼고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게 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괜히 정신과 간다고 하면 주위에서 뭐 괜히 시시하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병수 씨가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요. 정신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겁니다. 네. 50대 주부가 우울증 걸려 있다가 윤사마를 보면서 우울증을 고쳤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요? 야, 이게 배용준 의사네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활력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희노애락, 락.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스트레스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네, 우리 판도사가 스트레스에 좀 좋은 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이요. 자, 이제 판도사가 마칠 시간입니다. 이 스트레스란 말을 버릇처럼 달고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판도사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탈모를 얘기할 거예요. 탈모 다 있으세요, 혹시요?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또 받고 계시나? 잘 모르겠는데 병수 씨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좀 심해요. 깜짝 놀랐어요. 비었어요. 어떡해.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보여주니까. 왜요? 이게 뭐 어때서? 오늘따라 더 선명하네. 이게 다른 데는 숱이 많은데 거기만 그래. 그러게요. 부분만. 그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거기 상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할아버지 그러세요? 왜들 이래요? 지금 나의 지금 헤어에. 왜 보통 그런 머리 없는 것은 한 대 걸러서 유전된다 뭐 이런 말도 많고. 그건 다이렉트예요.